안녕하세요. 2019년 11월 14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와 카카오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의 축구 뉴스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토트넘은 에릭센이 떠날 경우 아약스의 하킴 지에흐를 영입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에릭센은 2020년 6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지만 다가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알맞은 제의가 온다면 토트넘은 이 선수를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20년 6월 달이라고 하면은 되게 멀어 보이지만 이번 시즌 끝나면 그냥 가는 거죠. 네. 현재 최근 로셀소가 좋은 폼을 보이고 있긴 하나 부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약스에 하킴 지에흐를 영입하고자 하는 많은 클럽들 중 하나가 된 것이며, 또한 토트넘은 이 하킴 지에흐뿐만 아니라 스포르팅 리스본의 브루노 페르난데스, 로마의 펠레그리니, 셀타의 브라이스 멘데스에게도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관심, 가장 영입하고 싶어하는 선수는 이 하킴 지에흐라고 해요. 채팅창에 이제 에릭센 안 잡을 듯도 맞고, 에릭센이 안 잡힐 듯 이것도 맞고, 뭐 생각하기 나름, 상황의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여튼간에 에릭센과 토트넘이 멀어 보이는 거는 사실이죠. 뭐 어차피 시즌이 끝나고 한다면 그냥 공짜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맨유 입장, 아니 맨유란다.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1월에도 팔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에릭센이 지금까지 재계약을 안 했는데 굳이 1월달에 갈 필요는 없어 보이고, 아마 본인도 이 시즌이 끝나고 프리로 풀려가지고 가려는 생각이 더 있겠죠. 아무튼 토트넘이 이 지에흐가 사실 그 아약스가 챔스 4강 갈 때도 그렇고 뭐 리그에서나 그 당시 챔스에서나 상당히 괜찮았죠. 슈팅도 괜찮고 여러모로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의외로 오퍼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이 비슷한 스타일의 또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 많이 비교를 했었던 멕시코의 알빈 로자노 하고 비교를 많이 당했었는데, 로자노는 이제 나폴리로 이적한 반면에 하킴 지에흐는 뭐 그렇게까지 뭐 눈에 띌 만한 오퍼가 없어가지고 팀에 남았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2019년 MLS, 그러니까 미국 프로리그 우승은 시애틀 사운더스가 차지했습니다. 리그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토론토 FC를 3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시애틀 사운더스에는 대한민국 국적에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했었던 이 수비수 김기희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데, 김기희 선수는 정규리그 34경기 중에 34경기 전경기 풀타임을 소화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전경기 선발이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결승전에서도 선발로 나와서 이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김기희 선수가 수비수이면서도 이 팀에 확실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건, 이 선수가 시애틀 사운더스 경기를 좀 살펴보면 팀의 수비 라인이나 선수들에게 계속적으로 위치적인 부분을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선수예요, 수비에서.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슈멜처 감독도 김기희에게 프리킥이나 코너킥 상황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가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김기희를 제일 중용하고 있고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골키퍼를 제외한 가장 많은 경기를 뛰었고 선발로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김기희 선수는 미국 무대에서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 MLS 2년차의 우승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시즌은 올해의 절반도 못 뛰었는데 준비를 잘 했던 것 같고, 이래저래 감독 전술에도 잘 받고 지시사항도 잘 이행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미국은 이제 다른 곳처럼 유럽의 풀리그 방식이 아닌 플레이오프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리그 1위였던
이제 그 지부 리그 1위였던 LAFC가 승점이 72점, 같은 지부에 있던 시애틀 사운더스는 승점이 56점, 1위와 2위에 승점 차가 무려 16점 차였지만 시애틀이 승점 차로 인한 플레이오프 4강 원정 단판 경기를 치르러 갔고 거기서 3대1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리그 1위는 탈락하고, 네. 그래서 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인 애틀란타를 이기고 올라온 토론토를 만나서 이제 홈에서 승리한 후 진짜 우승을... 일리 없어님 후원 1900원 조정. 19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토를 만나서 승리한 후에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스토리가 올 시즌 MLS의 스토리다. 네. 이 김기희 선수 자료를 좀 찾다 보다가 같은 MLS 또 같은 지구에 있는 밴쿠버의 황인범 선수의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황인범도 34경기에서 승점 34점. 그러니까 밴쿠버가 승점 34점. 경기당 1점씩 그냥 딴 거죠, 뭐. 네. 서부지구 꼴찌를 하게 됩니다. 1위는 LAFC. 아까 말씀드린 LAFC가 72점이었으니까 승점 차가 무려 어마무시하게 나는 거죠. 뭐 38점. 그러니까 얘네가 딴 승점 차가 34점인데 승점 차가 38점이었으니까 1위하고 꼴찌가 너무나도 좀 많은 간극이 있는 거죠. 황인범도 이 34경기에서 전 경기 출전을 했지만 팀이 너무나도 약한 나머지 별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약간 뭐 돋보일 수 있는 모습이 없었어요. 네. 미국 리그 득점왕은 전 아스날 소속의 카를로스 벨라가 34골, 그리고 전 맨유 소속이었던 질라탄이 30골. 그래서 1위가 벨라, 그리고 2위가 질라탄. 이렇게 또 득점왕 경쟁에서 벨라가 승리를 따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신생팀들이 이렇게 전력 보강이 잘 돼서인지 몰라도 사실 LAFC에는 벨라가 있기 때문에, 득점왕이 있기 때문에 뭐 승점이 그렇게 벌어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의외예요. 네. 시애틀 사운더스가 원정 가서 3대1로 이길 줄은 몰랐는데, 네. 요 친구가 이 디아즈라는 선수인데, 요 친구 잘하더라고. 키가 작긴 한데 땅땅하기도 하고 이 수비 뒷공간을 타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순간적인 스피드가 너무 좋아. 뭔가 이게 뒤에 있다가도 롱볼 날라오면 갑자기 그냥 치고 달려 들어가지고, 그리고 은근히 바디 밸런스가 좋은지 잘 견디더라고요. 미국 수비수들은 사실 좀 뭐 어느 팀이나 다 비슷하지만 미국은 특히나 좀 약간 좀 등치가 좋은 수비수들이 좀 많은 편인데, 결승에도 골 넣었고 결승에도 그와 비슷한 이제 골이 또 나왔죠. 결승에서 이 디아즈가 이 수비랑 같은 라인에 있다가 먼저 뛴 건 수비수였어요. 롱볼 날라왔을 때. 근데 이 뒷공간에서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좋은 자리를 선점했고, 골키퍼가 좀 허둥지둥한 게 있었죠. 미국이 사실 골키퍼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날 좀 토론토 골키퍼는 좀 별로였어. 로시는 나갔어요. 로시가 미국에 있었나? 지우빈코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로시? 잠깐만요. 로시는, 난 지우빈코를 말씀드린 건데, 로시가 미국의 로시 없었네. 지오빈코 말씀하려고 했나 보네요. 네. 디에고 로시도 아니고 지세페 로시야. 이렇게 또 미국 리그의 얘기를 잠깐 해봤죠. 김기희 선수가 아주 잘 연착륙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다음은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아놀드의 핸드볼에 대한 성명이 나왔습니다.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공이 리버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아놀드의 손에 맞았고, 맨시티의 아기로는 아버지님 후원 1000원 조정. 아버지! 파더! 땡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 이거 방송하는 거 모르는데, 그래도 아무튼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이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공이 리버풀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아놀드의 손에 맞았고 맨시티의 아기로는 이것이 주심에게 페널티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심이었던 올리버는 아기로 항의를 일축하였고 리버풀은 파비뉴의 20야드 바깥에서 터진 아주 원더풀한 뷰티풀한 네, 중거리 슛으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 성명문을 통해 입장을 밝히길 VAR이 아놀드의 핸드볼에 대한 페널티 항의를 체크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체크를 했고 고의적인 핸드볼에 대한 고려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라는 필드 위의 판정을 다시 한번 올리버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오레가 부상으로 인해서 대표팀 합류가 불발이 되었습니다. 이 대체 선수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파블로 사라비아가 발탁이 되었습니다. 울버햄튼 선수 이 아다마 트라오레가 부상으로 라로아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고 파리 생제르맹의 파블로 사라비아를 대체 발탁을 시켰습니다. 트라오레는 탈락한 심정을 밝히길 불행히도 이번 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중 나는 부상으로 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다. 아쉽지만 다음번 명단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고 일단 그 자신이 발탁되었다라는 것을 스페인 대표팀 코치가 이제 직접 전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흥분되었고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트라오레도 다이렉트로 뽑힌 건 아니었어요. 트라오레도 이 스페인 대표팀의 부상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다마 트라오레를 뽑은 건데 그 아다마 트라오레가 또 주말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사라비아가 대체 발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라비아는 대체의 대체다. 아다마는 이번에 뽑히면은 아주 본인에게 큰 영광이었을 텐데 뽑히긴 했지만 가지 못했으니 또 아쉽겠습니다. 스페인 축구에 아다마 트라오레 같은 스타일이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좀 아쉽네요. 이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에서는 보도하길 AC 밀란의 피용택이 1월에 제노아로 리턴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꼬리에레 델로 스포르트에 따르면 AC 밀란의 스트라이커 이 피용택이 1월에 팀을 떠날 수 있다고 말했고 피용택은 이적할 때 3,500만 유로 450억의 이적료를 제노아에게 주면서 밀란으로 합류했었습니다. 현재 이 피용택이 11경기에서 3골만을 넣으며 좋지 못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택이가 처음에 밀라고 나서 핫했을 때는 거의 경기당 한 골씩 때려박았는데 요즘 폼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밀란 경기 하나 봤었는데 거기서도 별로였어요. 거기서도 평택이가 좀 살아나야 지금 AC 밀란이 순위가 14위예요. 14위. 너무 많이 지금 떨어져 있어. 아무리 밀란이 챔스는 어렵다 쳐도 그래도 저 멤버 가지고 14위 한다? 물론 그러니까 감독이 잘렸겠지만 평택이가 지금은 또 저번 경기 못 넣었기 때문에 12경기 3골이죠. 네. 저번 시즌은 평택이가 이제 그래도 중간에 와서 9골을 넣었단 말이죠. 18경기 9골. 18경기 9골이면 2골당 1골이잖아요. 아니, 2경기당 1골. 미안합니다. 수학이 약하네요. 2경기당 1골. 2경기당 1골인데 요즘에는 너무 폼이 이게 본인이 보니까 욕심을 좀 내기도 해요. 근데 패스 질이 그지야. 그지. AC 밀란 저 멤버 사실 괜찮은 멤버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팀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AC 밀란 안 좋다고 절대 말 못하지. 돈도 많이 썼고 솔직히 말하면 없는 살림에 진짜 쥐어 짰는데 파케타도 올 시즌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고 올 시즌은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파케타 정말 많이 기대했거든요. 파케타가 원래 처음에 밀란 갈 때도 레알을 가네 어디를 가네 하면서 AC 밀란 선택했던 것도 뛰기 위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 파케타가 브라질의 영건치고는 별로였어요. 볼 때마다 별로야. 파케타. 그냥 보면은 수소가 좀 많이 좀 고군분투하는데 나 수소도 별로 모르겠어. 수소도 고군분투하는 느낌만 나. 느낌만. 그냥 별로다. 그냥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봉주 미스터 조던. 야 봉주로 미스터 뒤에도 불어로 해야지.
봉주루. 에릭센처럼 다른 팀 가려면 뭐 다른 팀 갈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면 가겠죠. 에이시밀란이 뭐 좋은 팀이긴 하나 뭐 아직까지 그 예전에 명맥으로 좋은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나 네. 한 단계 내려간 거는 사실이고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에이시밀란 잘 봐요. 에릭센처럼 다른 팀 가려는 애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바탕되는 건 여기 문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에릭센처럼. 에릭센은 최근에 별로지만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근데 에이시밀란 애들은 최근도 별로고 과거도 별로다. 마이크 터졌다고? 아하, 이게 또 방송을 하다가 마이크가 터졌어. 들려요? 어디부터 안 들렸어요? 어디부터? 이게 좀 이게 뭐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부터? 불어하자마자 이런 봉주루가 안 좋았나? 봉주루 좋아하는데. 봉주루.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뒤에 했던 말을 잠깐 뭐 여러 개 있었지만 중요한 거 하자면 채팅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에릭센처럼 뭐 다른 팀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거기서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에릭센은 과거에 끝내주는 경기력이 있었고 에이시밀란 애들은 그냥 과거도 별로고 현재도 별로다. 네. 유튜브도 그런 증상이 없었음. 트위치도 그런 증상이 없었음. 카카오만 그랬군요. 네. 그래도 한 번 더 말해 보았습니다. 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독일 대표팀 감독인 레브는 로베르트 엔케에 대해서 추모를 하였습니다. 레브 감독과 테레사 엔케가 10년 전 사망한 로베르트 엔케 무덤에 꽃을 놓았습니다. 꽃에는 잊혀지지 않는 점점점이라는 말이 쓰였다고 하는데 로버트 엔케의 아내인 테레사 엔케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많은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꾸려가고 있는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은 질병이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남겼는데 지난 일요일 로르트 엔케 사망의 10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와 하노버에서 골키퍼로 뛰었지만 어린 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아주 큰 우울증이 왔었고 그는 딸을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아내인 이 테레사 엔케는 하루아침에 딸도 잃고 남편도 잃게 되었죠. 2010년 독일 축구협회 그리고 하노버 96과 함께 이제 로베르트 엔케 재단을 설립을 했고 오늘날 그녀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재단의 이사직을 함께 맡고 있대요. 이때 내가 그 엔케 사건이 기억나는데 왜 기억나냐면 이때 그 내가 뭘로 보고 있었지? 아무튼 분데스리가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엔케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엔케를 잘 몰랐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잘 몰랐는데 막 사람들이 막 그 뭐 소식 보고 울고 막 엄청 그 추모 그때 했던 게 엄청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 축구 팬들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엔케가 우울증이 심하게 왔고 그때 이제 좀 많이 걱정했대요. 주변 선수들이나 구단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워낙에 딸을 좋아했고 딸이 어렸어요. 심지어 엄청 어렸고 딸이 아프면서도 맨날 그 병원 가서 딸 이제 간호하고 하면서 엔케가 그래도 딸이 살 수 있기를 많이 바랬었는데 이제 죽게 되면서 힘들어했죠. 그래서 구단하고 어디 막 약간 정신과 치료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심리 상담 같은 거 엄청 많이 받으면서 좋아지는 줄 알았지만 갑자기 속보로 떴던 게 엔케가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했다. 그게 사람들이 막 그때 막 독일 사람들이 막 다 울고불고 막 그랬죠.
아마 검색하면, NK 검색하면,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딸이 이제 코에 그 호스 이제 끼고 이제 하는 거, 뭐 그 사진 보면은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진짜 마음이 되게 아파. 아무튼 NK가 많이 힘들었을 거고, 저 아내분도 되게 마음이 아프네요. 네. 하루아침에 딸과 남편을 잃었으니 그 고통이 어마무시하겠죠. 아무튼 저번에 그 분데스리가 대여 클래시커 했을 때 이 미넨하고 도르트문트 경기 하기 전에 이 NK에 추모를 하더라고요. 그때 같이 봤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관련된 또 뉴스였습니다. 이 밑에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좀 약간 안 보이죠? 약간 좀 밑에 보시면은 여기 과거 이제 NK하고 딸이 이제 이 사진 자체가 그 사진일 거예요. 코에 호스 끼고 있는 사진. 이거 찾아보면 되게 슬퍼. 다음은 벨기에의 명문 팀인 안더레어트가 무자격 감독인 콤파니 때문에 벌금을 내었습니다. 벨기에 축구협회는 무자격자 콤파니에게 지도를 맡겼다라는 이유로 안더레어트에 5,000유로, 655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시켰습니다. 벨기에 축구협회는 자국의 1부 리그 클럽을 지휘하는 감독에게 유에파가 발급하는 프로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라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었는데 안더레어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안더레어트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유에파 프로 지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프랭키 베르카르덴 감독을 명목상 바지 감독으로 영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축구협회는 여전히 누가 감독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 안더레어트가 콤파니를 영입하면서 선수 겸 감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콤파니가 벤치에서 선수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이제 반박 자료를 내면서 이거는 감독을 시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또 K리그에 있던 일인데 바지 감독이 제주, 전남 이런 일이 있었죠. 짜바리 같은 일이 있었죠. 아주 그냥 급떨어지는 일. 아무튼 뭐 지금 안더레어트가 아까 찾아보니까 최근에 15경기 치러가지고 아주 5회 남자요. 15전 5승 5무 5패 5회 남자요. 아무튼 뭐 안더레어트가 과거에는 한 시즌에 5패하기도 힘들었었는데 벌써 지금 15경기 5패를 했죠. 네, 순위도 개떡같아요. 네, 한 몇이더라? 8인가 10인가? 네, 그쯤에 있어요. 아무튼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안더레어트가. 나의 남자. 쟤들은 5의 남자, 메시는 나의 남자. 메시는 최근 10년간 프리킥 득점 1위를 굳건하게 지켰고 2위는 유벤투스, 3위는 레알 마드리드가 4위는 맨시티라고 합니다. ESPN은 공식 SNS에서 최근 10년 동안 유럽 5대 리그 프리킥골을 프리킥골 기록을 올렸는데 여기서 메시는 개인이 모든 팀들을 넘고 득점 1위에 이름을 올리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고 바르셀로나는 캄프누에서 셀타비고에게 메시의 해트트릭으로 이날 프리킥만 2골이었죠. 4대1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승점 25점으로 리그 선두 자리로 다시금 올라섰고 메시는 페널티킥으로 포문을 연 후 프리킥으로만 2골을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발베르데 바르셀로나 감독은 메시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프리킥은 메시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이번 득점으로 메시는 엄청난 기록을 남겼고 이 매체에 따르면 메시는 지난 10년 동안 프리킥으로만 33골을 터뜨렸고 이는 다른 선수들이 아닌 다른 구단들보다 더 많은 기록이며 2위는 유벤투스가 31골, 3위는 레알 마드리드가 30골, 4위는 맨시티가 29골이라고 합니다. 메시 개인이 다른 구단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프리킥 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메시가 골 넣으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현지 팬들이나 뭐 이제 이 그 경기를 보러 간 사람들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경배하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날은 팔이 좀 아팠을 거예요. 메시가 아주 또 헤드뚜리 그랬으니까요. 나 피파에서 진짜 메시 나오면 나 진짜 밖에 소리 지른다. 돈 크라이 폼이 아르헨티나 부르면서 진짜 상상만 해봤다. 자, 다음 소식은 해외파가 출동하는 레바논전이 이 스포티비 유튜브, 그 다음에 스포티비 나우에서 온라인 독점 생중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의 온라인 중계는 스포티비 유튜브 채널과 스포티비 나우에서 시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포티비 나우는 이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결제 없이 1080 고화질 무료 생중계를 제공하며 사전 회원가입 이벤트 참여자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도 증정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이 경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거지만 영상 중계는 제가 할 수가 없고 채팅방만 해가지고 여러분들 볼 때는 뭐 스포티비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든지 아니면 뭐 스포티비 나우 모바일 그냥 가입만 하셔가지고 무료로 공짜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을 미리 합니다. 다음 소식은 호날두가 AC 밀란과의 경기 종료 전 경기장을 떠난 것이 밝혀졌습니다. 호날두는 지난 일요일 저녁 유벤투스와 AC 밀란의 경기에서 약 1시간을 뛰었고 이제 교체를 당했습니다. 경기 종료되기 전에 경기장을 나가는 장면이 이탈리아 스카이 채널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중계 방송으로 잡힌 영상에서 디발라와 교체가 되어 나온 호날두가 얼굴빛이 어두웠고 몇 마디를 사리와 이야기한 뒤에 벤치를 지나쳐 곧장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사리는 이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호날두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컨디션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해주었다라는 것에서 나는 호날두에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그가 최고의 컨디션이 아닌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를 교체하기를 원했었고 그러나 그가 뛰기 위해서는 항상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거라고도 말을 했죠. 하지만 호날두가 이날 경기에서 교체되면서 나갔을 때 신경질을 냈던 것도 팩트고 그리고 뭐 자신이 보기에는 뭐 선수라면 이런 교체에 신경질을 내면서 나갈 수도 있다. 그것은 정상이다. 그런 모습들은 많은 축구 선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특히나 이제 희생을 감수한 선수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더더욱이 자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품어주더라고. 뭐 하긴 뭐 그럴 수 있지 감독이면. 여튼간에 뭐 호날두가 갔다. 경기 종료 전에 집에 갔다. 레알의 작은 형 베일도 경기 종료 전에 집에 갔다. 이 얘들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그냥 여튼간에 뭔가 좀 이상하다. 보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짓거리 한다. 이제 점점 날강두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있음. 스프린트는 몰라도 이제 점프하긴 벅적. 왜? 저번에 뭐 호날두 몸이 뭐 20대 몸이라며. 한창인데 축구하기에. 아직 전성기도 안 왔어. 그때 봤을 때 뭐 좋다며요. 뭐 털고 약간 뭐 마인드적인 문제가 있나 보지. 자, 다음 소식은 이 미네네 레반도프스키 요즘에 너무 폼이 좋죠. 네. 레반도프스키가 이 탈장인데 이 수술은 분데스리가 윈터 브레이크 기간에 할 것이라고 해요. 레반도프스키는 뭐 이제 탈장과 사타구니 부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좀 아파가지고 보니까 일단 사타구니 수술 먼저 하겠다. 원래는 중간에 바로 하려다가 좀 보니까 뛸만해. 그 요즘 폼이 너무 좋아. 본인도 지금 그걸 인정했어요. 조금 약간 아린 정도? 약간 뭐 신경이 안 쓰는 거 아니지만
뛰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만 이제 뭐 뒤로 밀어두고 윈터 브레이크가 얘네는 한 달 정도 되잖아요. 분데스리가는 길다 보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하겠다. 지금 그 전에는 좀 약간 미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레반도프스키가 최근에 대여 클래시커에서 이제 2골 넣었죠. 도르트문트 경기 때 2골 넣었고 얘들 이제 이적한 지 좀 돼가지고 그냥 세레모니 해버리더라고. 네. 아무튼 이날 2골을 넣은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에서 현재 11경기 16득점을 기록했고 아직까지는 뭐 사타구니나 아니면 다른 부상에 대해서 통증을 크게 느끼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좀 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하지 않대요. 둘 다. 그래서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뛰는 거 보면은 전혀 심해 보이지 않고 그냥 이제 발견만 됐다라고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하. 오케이, 유하. 자, 다음은 케니지죠? 네. 이 아스날의 기행두지가 프랑스 국가대표팀으로 콜업을 받았습니다. 마투이디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대체 선수로 이 아스날의 기행두지가 콜업스. 원래는 그 밑에 연령대에서도 꾸준히 뛰고 있었기 때문에 뭐 국대 저번에도 한번 대체 발탁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대체 발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산다롱이님 쿠키 100개 조던. 그와 남대문시장 포장마차에서 혼술중. 남대문시장 포장마차에서 내 거 방송을 보면서 소주 한 잔.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장마차 가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나 어렸을 때 아빠 따라가서 간 이후에 뭐 친구들이랑 누구랑 포장마차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너무 놀랐어. 나 포장마차 그 시세를 몰랐다가 저번에 친구들 한번 분위기 한번 내보려고 가보려고 했는데 가격표가 포장마차 나는 그렇게 비싼 줄 몰랐네. 진짜. 아니 거기 뭐 손 씻을 데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딴 데 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 그에 비해서 약간 운치인가? 나머지는 운치인가? 운치값인가? 너무 비싸.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바로 나왔어요. 진짜. 약간 그치. 나 어렸을 때 드라마에서는 진짜 맨날 약간 좀 돈 없으신 분들이 포장마차 가서 막 그리고 저 좀 컸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에서 안주 많이 안 시키고 술만 때려 먹는 막 그런 거 영상 많이 봤는데 뻥이었어요. 엄청 비싸다. 꼼장어 같은 것도 엄청 비싸고 아니 뭐 셋이서 나눠서 낼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그 돈 써가면서 포장마차에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포장마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묵이나 먹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술 먹으러 포장마차 서울님 쿠키 10개 조던. 반가워요. 최강 수원 삼성 팬입니다. 물결표 알레. 최강 수원 삼성 팬이시구나. 그 어디야? 우승한 팀. 그 팀 아니요. 아시아 나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그 팀 팬이시구나.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아산다롱이님 다시 한번 쿠키 100개 너무나 감사합니다. 포장마차에서 분식 포장마차? 그래요? 나는 그런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 자주 먹진 않지만 가끔 이 떡볶이의 매운맛이 땡길 때 있는데 그런 떡볶이 있잖아요. 짧은 거. 이제 이쑤시개로 찍어 먹기 편한 거. 그거 먹을 때마다 항상 생각났어요. 여자친구 생기면 이런 떡볶이 같이 먹으면 되게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거. 알죠? 그런 감성. 겨울에. 연기 막 나고. 어묵국물 후 불어먹고. 아산다롱이님 쿠키 10개 조던. 풀친으로 사진 보냄. 지금 못 봐요. 방송 중이라. 미안합니다. 뉴스 할 땐 바빠가지고. 아니 그런 거. 최근에 넷플릭스에 Let in Snow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엊그제 그걸 혼자 새벽에 보는데 감성이 오랜만에 터지더라고. 이 영화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로맨스 영화인데 약간
여러 커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오랜만에 좀 감성이 돋았다. 안주가 각각 15,000원. 아, 근데 안주 잘 나오네, 여기. 내가 잠깐 보여줄게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원래 잘 안 보는데,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을 잠깐 봤거든요. 말하면서. 근데, 그쵸. 그 러브 액츄얼리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재밌어요. 내가 그거, 노래도 아까 처음에 나왔던 팝송이 그 노래인데, 진짜 재밌어요. 약간, 무조건 평탄 친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면은 아주 찰떡궁합이고, 혹시 좋아하는 사람 없으면 혼자 보면 되는데, 여자친구 있으면 여자친구 같이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주 사진을 원래, 이게 왜냐면, 이게 보니까, 안주 하나에 15,000원씩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먹을만해. 내가 보기엔 이 정도면 먹을만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고갈, 이거 생선 봐, 이거. 뭐, 노르웨이 거긴 하겠지만. 봐봐, 괜찮죠? 괜찮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다니까. 근데 내가 생각한 거는 좀 되게 약간 허접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뭔가 푸짐한 느낌이. 석화 근데 비싸. 보니까 저번에 그 우럭 한 마리 시켜 먹었을 때 석화도 좀 이렇게 시켜볼까 했는데 석화도 비싸더라고. 소주랑 먹기에는 좀 오늘 해산물 파티네요. 이왕에 가서 드시는 거 맛있게 드세요. 두 개 합치면 많으죠? 고등어. 몰라, 나는 먹고 싶다, 일단. 일단 봤는데 나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이 레버쿠젠의 카이 하베르츠죠. 아주 핫한 선수. 네. 이 선수가, 최근에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독일 국가대표팀에서 하차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친 부위는 햄스트링이라고 합니다. 햄스트링이면 최소가 4주인데, 어우. 축구가 뽕 봐. 쎄뽕. 무섭죠. 저런 거 태클 들었는데 생각해봐라, 진짜. 쌀발하다. 카이 하베르츠가 부상으로 이제 또 빠지게 됐다, 국대에서. 라는 또 소식이었습니다. 가레스 베일이 웨일즈 대표팀에서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가레스 베일은 최근 몇 주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서는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베일은 아제르바이잔과 헝가리전을 준비하면서 대표팀 동료들과 아무 문제 없이 훈련을 받았으며 베일이 마지막으로 출전한 경기는 크로아티아전이었고 이후 마드리드로 복귀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레알에서는 경기도 출전 못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제 웨일즈 대표팀이 베일을 콜업했고 그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기를 할 수 있는 몸 상태로 보입니다. 베일이 대표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한 것은 마드리드 팬들과 그리고 마드리드 팀 모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는 좀 뭐랄까 좀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현지에서는 보고 있다고 해요. 네. 이모티콘 보니까 생각난 건데 이모티콘 펭수 나왔더라고. 아까 고민했어. 펭수 이거 살까? 님 후원 12,000원 조던. 뉴스 12,000원! 뉴스 좋아요? 더 자주 할게요. 안녕하세요, 펭수입니다. 더 자주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펭수 있네. 형이 있네. 펭아. 펭수 좋아합니다. 자, 다음 소주 가볼게요. 자, 2019년 UEFA 엘리트 코치 포럼에 참가한 감독 명단입니다. 알레그리 감독도 보이고요. 뭐 안첼로티 감독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폰세카, 리디 가르시아, 그 다음에 과르디올라, 클롭, 루체스쿠, 사리, 텐하우,
그 다음에 뭐 지단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에메리와 또 솔샤르까지 왔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이거 대본 준비하면서 에메리하고 솔샤르를 까는 글을 썼었어요, 원래. 근데 원래 이 뭉탱이 에메리하고 솔샤르를 같이 까야 되는데 내가 여기는 그 에메리는 못 가겠더라고. 왜냐면 토모에이 키님 후원 2100원 조던. 축구 라이브 중계도 유튜브로 방송해주세요. 아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나는 하고 싶어도 그건 불법이니까. 카카오에서 보면 되지 왜 유튜브에서 달래. 나 끌려가. 벌금 내야 돼. 아무튼 200엔 감사합니다. 여튼간 그래도 에메리는 워낙에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준 업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쓰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솔차르만 또 까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페린 여기 회장도 보이죠? UEFA 세페린 회장도 보이고 뭐 테나 감독 빡빡이는 빡빡이 이어졌네. 지지지 이렇게. 아무튼 나도 이렇게 라니엘이 아니고 이 아저씨는 그 맨날 그 추첨할 때 나온 아저씨. 라니엘이 닮은 아저씨. 네. 자, 다음 소식은 싸가지 없는 스털링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스털링과 조고메즈가 이 국가대표팀 연습 경기 때 한따까리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스털링은 국가대표팀 이 식당에서 고메즈의 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동료들은 처음에 이 스털링이 고메즈하고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자 말렸다고 하며 이 다툼의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리그에서 리버풀은 승리하고 큰 점수차로 승리하고 맨시티가 패배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스털링은 고메즈에게 사과를 했고 인스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스털링은 이 사건의 책임으로 스털링을 몬테네그로전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뭘 대답해달라는 거야. 대답해주세요. 말만 듣게 라이브로 중계해주세요. 카카오에 와서 보세요. 네. 그럼 돼요. 아주 간단한 답이죠. 아무튼 이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고 하며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퍼디난드는 이런 일들까지 모두 언론이 알 수 있게 한 건 사우스게이트가 옳지 못했다라는 식의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게 또 잉글랜드 내에서는 떡밥이 아주 자글자글 보글보글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퍼디난드 말은 야 굳이 이런 일까지 다 언론이 알게 하냐. 그거 안에서 알아서 그냥 해결하면 되지 뭐 이런 일 다 있어봤지 뭐 누구는 뭐 국가대표 안 해봤어?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안 지나갔어. 근데 쟤는 왜 다 언론에 말하고 이걸 다 공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해외에서 볼 수 있다니까요. 유튜브라서 뭐 지금 뭐 해외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카카오는 더 영상까지 볼 수 있어요. 한편 이때 국가대표팀의 사정으로 늦게 합류한 핸더슨이 이 둘이 식당에서 한따까리 한 거를 뒤늦게 이제 스텝에게 전해들었고 경기를 뛰지 못하는 스털링이 이제 힐튼 호텔을 빠져나가려고 했을 때 조용히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옛날에 리버풀에서 뛰었더니 너 일로 와봐. 싸가지 없는 애. 부른 거죠. 너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하면서 이제 자기 호텔에 보냈고 그 다음에 그 호텔에 들어갔을 때 고메즈가 짜라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스토리를 이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면 둘이 좀 너무 서먹서먹해지겠다. 뭐 스털링도 과거에 리버풀에 뛰었으니까 그리고 이 고메즈랑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스털링과 고메즈를 불러가지고 이 화해 모드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더 지금 이 싸움보다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스털링을 그러니까 이 싸움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가해자로 판단을 해가지고 너 분위기 좀 안 좋게 망쳤고 이 팀 분위기 어수선하게 만들었으니까 너 몬테네그로전에 나오지 마. 명단 제외할게. 해서 이제 약간 징계 아니 징계로
때린 건데, 이 조고메즈가 뭐라 했냐면, 빼지 마라. 스털링 빼지 마라. 나 괜찮다. 나 마음의 상처 다 나았다. 스털링 좋은 자원이니까 잉글랜드 스쿼드에서 제외시키지는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우스게이트 감독에게 요청했대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결과를 요청한 것이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면서, 뭐 고메즈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잉글랜드에 있는 축구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이제 고메즈에 대한 평가가, 아, 이렇게 성숙한 선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고메즈가 아주 나날이 뭐 실력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발전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뭐 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좋은 평가를 더더욱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편 이제 둘이 이제 싸웠을 때 고메즈 얼굴에 상처가 좀 났는데, 상처 보면은 네, 이렇게 이쪽에 때리질 않은 거야. 뭐 할퀴였던 것 같아. 뭐 팔 뭐 뿌리치다가 뭐 그랬겠죠, 대충. 뭐 그런 느낌이겠죠. 아무튼 얼굴 좀 이렇게 긁혀가지고 많이 좀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맨유의 맥토미니가 부상으로 4주간 팀에서 이탈할 전망입니다. 맥토미니가 브라이튼전 부상으로 약 4주간 팀에서 아웃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맥토미니가 아웃될 때 맨유가 치러야 되는 경기가 토트넘 그리고 맨시티 경기. 맨시티는 특히나 원정 경기인데, 그래도 이 맨시티 경기 때는 어떻게든 좀 빨리 돌아오면 뛸 수 있겠지만 토트넘은 뭐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상황이. 그러니까 솔샤르가 좀 맥토미니에게 휴식을 줘가면서 뛰게 했어야 되는데, 맥토미니가 너무 많은 경기, 너무 많은 시간 계속 뛰다 보니까 조금 발목에 무리가 갔고, 그로 인해서 약간 좀 부상을 입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전 울산의 남자 윤정환이 제프 유나이티드 새 감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J2 리그, 1부 리그 아니에요. 2부 리그 제프 유나이티드의 다음 시즌 감독직에 윤정환 감독을 오피셜로 때려버렸어요. 이번 시즌까지는 지금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은 뭐 이번 시즌 끝나면 자동으로 나가는 그걸 본인이 또 인정했기 때문에 윤정환이 다음 시즌 이제 제프 유나이티드 감독이 된다라는 오피셜 발표가 나왔고, 뭐 제프 유나이티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 그 최용수 감독이 뛰었던 팀이기도 하고, 최용수가 이 제프에서 그거 한 거죠. 가자마자 야, 너 일로 와봐. 너 내 차 좀 닦어. 차 닦아놔. 알았어? 그 팀이 바로 이 제프 유나이티드. 왜냐면 최용수가 가자마자 잘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또 그리고 선수 유형 자체가 되게 터프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본 애들도 이 최용수 보면은 약간 좀 무서웠대요. 딱히 뭐 화를 내거나 이런 건 아닌데, 뭔가 좀 플레이도 좀 터프하고, 뭔가 이 뿜어져 나온 포스가 일본 선수들이 좀 약간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그게 아주 편하게. 최용수는 원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병이라 하잖아요. 외국인 선수라는 표현이 더 좋긴 하지만 용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제 보통은 다들 와서 좀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다음 좀 그런데, 그때는 뭐 최용수가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대요. 왜 나 잘하고 있는데? 나 여기 에이스인데? 놀러 닦거나.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선수들과 되게 유대관계 좋았고, 심지어 선수들 몇몇은 자기가 결혼할 수 있게끔 뭐 약간 중매쟁이 같은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최용수는 일본에서 많은 선물과 그 다음에 연락도 많이 받고, 네, 좋은 평가를 또 선수 그 당시에 선수들도 이제 최용수가 감독하듯이 그 당시에 이제 선수였던 사람들도 지금 감독이나 코치진에 있는데 다들 뭐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대요. 네. 제프 유나이티드는 다음 시즌도 J2 리그에 있는 것이 정해졌으며 현재 리그에서 1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팀이 좀 사정이 안 좋은 거죠. 에지리 감독이 지금 감독을 맡고 있지만 그 감독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사임을 미리 발표해 놓은 상태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윤정환 감독은 현역 시절에도 J리그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었고 2011년 사간도스의 감독으로 취임을 해서 팀의 첫 J2에서
J1으로 승격이 되는 또 그런 승격까지 또 이끌었던 감독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세레소 오사카의 감독으로 취임한 첫 해에 르반컵과 그 다음에 전범배 이 관왕을 달성하면서 뭐 리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관왕을 달성했지만 뭐 끝이 잘 안 좋아서 뭐 나오게 되었고 세레소 오사카. 처음에는 윤종 감독이 생긴 거와 다르게 좀 약간 되게 터프해가지고 가자마자 세레소 가자마자 그렇게 했어요. 새벽 훈련 있다고. 선수들이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새벽 훈련 하냐니까 너네 지금 선수의 자세가 안 돼 있다. 너네 지금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된다. 하면서 막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도 윤종환이 세게 나갔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세레소는 좋은 선수 많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유럽에서 뛰다가 복귀한 선수들이 꽤나 많았고 나름 네임밸류 있는 선수들이 많았는데 윤종환 좀 세게 나갔었죠. 근데 나중에는 안 했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 좀 프로 의식을 심어주고 싶었다. 우리가 이제 J2에서 J1으로 올라가는데 남들과 똑같이 뛰면서 많은 걸 바랄 수가 없다. 선수들에게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 그 다음에 1부 리그에 올라왔을 때 약간 자극제? 그런 걸 주고 싶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튼간에 뭐 윤정환 감독이 다시금 태국을 떠나 일본 팀을 맡게 되었는데 그 일본하고 잘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선수 이제 시절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뭐 감독하는 것도 뭐 사실 울산에서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선수 시절에는 제리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 제리가 통과제리의 제리 맞습니다. 그 빨빨댄다고. 아주 드리블로 요리조리 막 빨빨댄다고. 생각나네요. 좋은 선수였는데. 우리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하기 전에 그 스코틀랜드랑 경기했을 때 안정환의 칩슛이 워낙에 유명하지만 그 다음에 나왔던 사실 윤종환의 빨랫줄 같은 슈팅, 그 캐논슛, 그것도 백미였거든요. 그날 경기가 워낙 잘 풀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기억하는 건 안정환의 이제 칩슛을 많이 기억하고 윤종환의 슛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찾아보면은 되게 멋있습니다. 쫙, 푸가시. 좋은 선수였어요. 네. 우리가 퍼거슨의 아이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감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부천에서 뛰었을 때 니품니시 아이들 해가지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꽤나 감독을 많이 하고 많이 했었고, 네, 그랬었죠. 오랜만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다음 소식은 이 첼시의 필리시치가 늑골 부상으로 인해서 미국 국가대표팀 경기 출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필리시치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지난 토요일 경기에서 한 골을 득점하고 갈비뼈 부상으로 허드슨 오도이와 교체를 당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필리시치는 다가오는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 2경기에서 아마 결정하게 될 것 같고 미국은 네이션스 리그 조별리그가 이제 금요일날 캐나다와 경기를 앞두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에 쿠바와 경기를 해야 됩니다. 그 경기 못 나올 것 같아요. 둘 다. 미국 국가대표팀의 핵심 선수이자 아주 뭐 어린 또 공격수죠. 이 필리시치가 도르트문트로부터 이번 여름 첼시로 이적해왔고 데뷔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필리시치가 최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3경기 동안 5골을 때려박으며 몇 주 동안 자신의 아주 대단한 폼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시치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고도 부상을 당했고 그는 미국 국가대표로 네이션스 리그 조별 리그가 2경기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그 경기 2경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도 뭐 일단은 아주 큰 부상은 아니어서 다행인데 네, 좀 한 템포 쉬어가야죠. 최근에 첼시 선수들 중에 국대 차출돼가지고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좀 뛰었던 몇몇 선수가 있었는데 램파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대놓고 지적까지는 안 했지만 좀 뭐 아껴줬으면 좋겠다. 좀 팀 사정도 생각해서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가지고 뭐 불편함을 약간 내비친 거죠. 아마 강태 사건 때부터 이제 뭐 나온 얘기 같은데 네, 아무튼 램파드가 이제 감독하게 되면서 이 감독이 더더욱이 뭐랄까
힘듦을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첼시 같은 팀은 이제 많은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돌아와서 체력적인 문제, 전술적인 문제 뭐 이런 것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퓰리시치가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미국 국가대표팀 경기 두 경기를 아마 결정할 것 같아 보이고요. 다음 뉴스는 브레이킹 뉴스. 리버풀의 로버트슨, 그 다음에 맨유의 맥토미니, 그 다음에 본머스의 라이언 프레이저, 이 세 명이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하차했습니다. 오늘 들어온 현지 속보에 따르면 리버풀의 로버트슨과 맥토미니, 이 둘은 발목 부상으로 팀에서 나가게 되었고, 본머스의 라이언 프레이저까지 부상으로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을 하차했습니다. 이 셋이 먼저 나가고 나서 바로 다음에 리암 쿠퍼도 국대를 하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지금 스코틀랜드 국가대표팀이 한순간에 주전을 몇 명을 잃었어요.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리버풀의 로버트슨도 발목 부상이 있는데 일단은 좀 쉴 수 있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때쯤이면 뭐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소식은 좀 재밌는 소식이지. 아르샤빈 아들이래요. 러시아 애들은 머리를 왜 이렇게 깎는 거야? 이게 약간 나라마다 그 유행하는 컷이 있나봐. 약간 일본의 샤기, 그 다음에 이 러시아의 더벅머리. 아르샤빈 아들인 아르세니가 이제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문도 데포르티보가 보도하길 이 제니트와 아스날에서 뛰었던 전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였던 아르샤빈의 아들 6살의 아르세니가 현재 모스크바 바르셀로나 아카데미 소속이 되었고 이 속팀으로 뛰고 있어요. 뭐 아카데미니까 뭐 사실 크게 뭐 선수라기보다는 좀 운동에 가까운 뭐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 뛰고 있는 리그 이 어린이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에 선정이 되었고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과거 아르샤빈의 활약상을 조명하면서 아르샤빈의 바르셀로나 이적 불발 비하도 공개하게 되었는데 2008년 여름 아르샤빈은 제니트 소속이었는데 당시 제니트는 바르셀로나의 제안을 거절한 뒤에 다음 연도에 겨울 이적 시장 때 아스날로 이적을 시켰습니다. 아르샤빈은 2012-13 시즌까지 아스날에서 활약을 했고 아스날 통산 144경기에서 31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르샤빈에게는 이 아스날에서의 뭔가 아주 그때 뛸 때 큰 영감도 받았고 감동도 받았고 즐거움이 있었대요. 실제로 아르샤빈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6년 전에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아스날과 아르센 벵거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름도 아르세니라고 지은 거래요. 네. 저는 뭐 그 뜻인지 몰랐는데 아무튼 뭐 그 뜻으로 줬대요. 아스날과 아르센 벵거. 뭐 아르센 벵거. 그 아르하고 뭐 아스날과 해가지고 아르센이 기준 거야. 네, 아무튼. 중요한 대목이 또 터졌대요. 아, 잠깐만. 불편하네. 유튜브하고 트위치는 아주 잘 들린다고 하는데 왜 카카오만 터지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내 잘못이야. 유튜브하고 트위치는 너무 잘 들린다는데 우쭐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카카오 지금도 안 들려요? 잠깐만요. 아주 불편하구만. 아주 불편해. 다시 한번 그 뒤쪽만 말씀드리면 아스날과 아르센 벵거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아르세니로 지었다고 합니다. 트위치하고 유튜브는 잘 나와요. 네. 근데 카카오만 무슨 문제가 있나봐. 여튼간에 뭐 팔로우 감사합니다. 777 아이디 좋네요. 이사 왔다. 이사 간 좀 약간 뭐랄까 이유가 없는 게
이게 마지막 뉴스예요. 네, 오늘 아주 많은 뉴스를 했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이제 하지 않으려고요. 오늘 준비한 뉴스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그 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에서 보실 분들은 조던 HD를 검색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팟빵을 검색하셔서 검색어에 조던을 입력하시고 음성 파일로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특히나 카카오 보시는 분들은 저 곰 이미지를 누르면 투네이션으로 연동이 되니까 다음 때는 뭐 영상 도내나 이런 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를, 아디오스!